안녕하세요. 오알투입니다. 몸값 올리는 방법, 연봉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제가 1년 동안 미친듯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들과 저만의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문법, 읽기, 듣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말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말하기, 스피킹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전히 주관적인 생각이긴 한데 제 경험상 말하기를 잘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용기. 두 번째, 익숙함. 세 번째, 실력. 첫째, 용기부터 말씀드리면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실행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외국에 가본 적이 없이 국내에서만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외국인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많을 겁니다. 입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못 알아들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었다고 해도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언제 그랬냐 하면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다가 말할 타이밍을 놓쳐요. 또는 말할 문장은 있는데 이게 대화가 길어지고 내가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상황을 회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익숙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익숙함은 어떻게 보면 편안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토익 점수가 같아도 한국에서만 공부를 하셨던 분들보다는 뭐 어학연수나 이렇게 유학을 다녀오셨던 분들이 영어를 더 편하게 하시잖아요. 외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이 편하게 영어를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 역시 처음에는 두렵고 겁이 났겠죠. 하지만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 강제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두려움은 줄어들고 영어로 대화하는 상황이 익숙해지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력. 용기와 익숙함이 생겼다 하더라도 본인이 모르는 문장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인의 영어 실력이 100점 만점에 70점인데 용기와 익숙함을 통해서 최대 70점 수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수준의 말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태클을 들어갈게요. 첫 번째, 용기.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당연하죠. 번지 점프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고소공포증이 심한 사람은 누가 강제로 밀지 않는 한 본인 스스로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동일하게 두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상황이 뭐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겁이 날 수도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야, 나는 영어는 잘 못해도 외국인 앞에서 뭐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대화하는 거 어렵지 않던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시다면 스피킹에 있어서는 복 받으신 겁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스피킹이 빨리 늘어요. 그런데 나는 외국인 만나면 입이 안 떨어지고 심지어는 머릿속에 말하려는 문장이 있는데 입 밖으로 안 나와요. 이거 어떡하나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외국에서 영어를 못하는 거야 그렇다 쳐도 한국에서 길 가다가 외국인이 저한테 영어로 물어보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제 영어 실력이 막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한국말 하는 게 당연하고 외국인이 저한테 영어로 물어본 건 그 사람이 한국말을 못했기 때문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 한국말을 했으면 당연히 한국이니까 한국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영어로 대화를 해주려는 거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배려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영어를 하다가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것 같거나 제가 좀 버벅거리면 상대방한테 야,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농담 삼아서 야, 내 영어 실력이 너 한국어 실력보다는 좋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라고 말했더니 오히려 대화 분위기도 더 좋아지더라고요. 두 번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은 익숙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반복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렵던 일들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 하다 보면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거든요. 두려움이 사라진다기보다는 두려움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안 두렵다는 게 아니에요. 덜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외국에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영어에 대한 익숙함을 기를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어학연수 굳이 안 나가셔도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도 많고 돈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1대1 외국인 강사를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외국인 강사가 하는 뭐 스피킹 학원을 다니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것보다는 뭐 미더비나 아니면 소모임, 자원봉사 같은 거를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학원이나 1대1 영어회화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최대한 배려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긴 해요. 하지만 수업 중에 긴장감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돈 내고 다니는 거다 보니까는 본인이 하기 싫으면 쉽게 그만둘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녀서 영어 예배를 출석을 했어요. 근데 영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매주마다 이제 그 성경 모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매주 나가니까 저 같은 경우 매주 한 번씩 성경 모임에 참석을 한 거죠. 그런데 몇 번 나가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뭐 무슨 얘기하는지도 잘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할 얘기도 없고 제가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앉아있게 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빠졌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모임 리더가 왜 안 나왔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시겠지만 전화로 하는 영어는 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상황이 싫어서 꾸역꾸역 참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타이로 꾸준하게 참석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것저것 좀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모임 리더까지 맡아봤어요. 상황에 떠밀려서 하긴 했지만 이게 유학 갔을 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제 미더비나 소모임 이런 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있잖아요. 영어로 하는 모임들. 영어가 좀 부담스럽더라도 이런 데를 꾸준히 나가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뭐 하나라도 맡으세요. 총무나 운영위원 뭐 이런 거를 맡으세요. 이렇게 하시라는 이유는 일단 책임감 때문에 꾸준히 나가시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영어를 배우기 위한 영어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웬만한 영어 수업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력. 스피킹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암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공부는 무식하게 하실 땐 무식하게 하셔야 된다고. 개인 수준에 맞는 짧은 단편 소설책을 한 권 고르세요. 좀 쉬운 걸로 고르세요. 그리고 그걸 싹 다 외우세요. 다 외우셨으면 또 한 권 골라서 그것도 외우세요. 제가 예전에 영어 성경 모임에 참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참석해서는 제 소개 말고 얘기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 잘 이해도 못하겠고 그 다음에 뭐 말하라 그래도 이게 문장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임에서 계속 자꾸 느낀 점을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은 이제 패스하는데 매번 이렇게 패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또 버벅거리게 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성경 69절 암송카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싹 다 외웠어요. 영어로 된 거. 그리고 질문을 받으면 외운 성경 구절로 답변을 대신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성경 구절 외운 걸 인용하지 않고도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너무 오래전에 외워서 까먹긴 했지만 저는 어린 왕자랑 이솝우화를 외웠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기예요. 제가 듣기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 때 들으면서 입으로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쉐도잉이라고. 이거는 뭐 문장 의미 파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발음 교정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을 영어로 하는 버릇을 들여보세요. 이게 생각만큼 쉽게 안 돼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팁을 드리면 일단 명사부터 시작하세요. 물건을 봤을 때, 사물을 봤을 때 한국어 단어를 떠올리시지 말고 영어 단어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시잖아요? 그러면은 형용사, 동사 등등 하나씩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뭐 어순 틀리고 맞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어 소설 외우기, 따라하기하고 병행하시다 보면 어순은 알아서 고쳐집니다. 이게 처음에 잘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좀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시면 좀 쉽게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뭐 암기, 따라하기, 뭐 영어로 생각하기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세 개 다 하기는 부담스럽고 한 가지만 찍어달라 하시면 저는 암기라고 말씀드릴게요. 머릿속에 문장 만들어서는 이게 영어 머릿속에 문장 만들어서 영어하는 수준으로는 말하기 실력을 늘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바로바로 튀어나오려면 문장들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이 소설 두 권이 부담이 되시면 일단 한 권만 외워보세요. 외우기 전과 후에 말하기 실력이 확실하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특히 영어 초보이실수록 큰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총 4개의 영상에 걸쳐서 영어 공부 관련 얘기를 드렸는데요. 외국어 실력이 연봉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영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